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니 강의 아니죠. 2부에 강의로 채워질 거고요. 이 강의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100%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노자성 님도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권병래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김영화 님께서도 명준우 운용형님 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철학관 챔피언 님도 2부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0시가 되다 보니까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보러 가야지라는 그런 서운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TV로 월드컵 보시고 또 모바일로는 저희 토마토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또 이 시간에 정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또 새로운 포인트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중한 시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할 강의 내용도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 4번째 시간입니다. 맞나요? 네. 5번째인가요? 4번째인가? 네 번째 예. 시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10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4번째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저거 안 따지고 하여간 차트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죠. 시장이 사실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죠. 오를 땐 낙폭이 크다. 1년, 거진 한 1년 3, 4개월 이상. 예,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뭔가 될 것 같고, 뭐 중박도 좀 날 것 같고, 네. 장기 투자도 해도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낙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오르면 막 좋아 보여요. 근데 반면에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이제 좀 음봉이 나오거나 빠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사실 돌아놓고 보면은 좋은 건 또 하나 더 없거든요. 낙폭 말고는. 여러 가지 상황들. 기본적인 이제 경기의 상황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악재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반등 어느 정도 나왔다가 음봉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것도 저점 깨러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공포감이 많고 그런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또 주요한 수급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게 결국 차트죠. 차트 안에서 모양을 잡아놓고 있다. 왜 잡아놓고 있을까? 네. 올려치려고 그러는 거죠. 종목에 있어서 또 이제 좀 뭔가 계속 막히고 뭔가 어떤 중요한 저항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막힌다 이러면은 빠지려고 그러는 거죠 또 단기적으로. 그래서 차트만 보는 게 사실 좋은 그런 시점들이고 차트대로만 그냥 또 어느 정도 좋은 시그널 나온 거 사두면은 또 딴 때 변동성이 떨어질 때는 10% 15% 먹기가 어려워도 지금은 또 그게 또 수월하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면들이 되는 시점들인데 네. 오늘도 이제 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차트에 있어서 각 지금 시장 역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한 면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인데 차트에서 핵심적인 키포인트만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 첫 번째 시간에는 그때가 이제 9월이 아니고 10월달 하순이고 네. 그래서 막 FOMC 뭐 미국 중간선거 뭐 10월달 CPI 뭐 등등의 막 이슈들 막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다 필요 없다. 차트만 봐라. 차트만 보면은 거기에서 답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들이다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차트의 미묘한 시그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릅니다. 같은 종목이어도 어제까지는 좀 그냥 뭐 단기적으로 좀 낙폭만 있지 이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지표들의 변화가 나타나진 않는다 그런 시점이다가도 어느 날 오전 어느 날 오후가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또 시그널이 단기적으로 최소 뭐 한 2, 3일이라도 강하게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또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아주 미묘한 미시적인, 그러니까 너무 중장기적인 어떤 그림들보다도 굉장히 미시적인 미묘한 시그널에 좀 집중해야 가장 좋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이다. 거꾸로 또 그렇죠. 시장이 한 금요일 날 정도 되면은, 뭔가 이게 또 미묘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그렇게 중기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을 준다. 그럴 땐 또 잔고에 뭐 현금 비중도 또 일시적으로 많이 또 늘려놓고, 그럼 네.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가갖고 미묘하게 또 좋은 시그널이 나오는 그 종목들을 타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물려버리면 또 그거 못하니까. 네. 예, 그런 시점들이다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초낙폭과대 급등장세는 12거래일째에서 종료를 했죠. 날짜도 이제 빼빼로 돼 11월 11일. 그래서 중장기 초낙폭과대 그런 가운데서 중기 차트, 주간 차트, 그리고 단기 차트, 일간 차트가 완성된 종목들이 여지없이 급등하던 그 양상들이 12거래일째인 11월 11일, 거기서 이제 종결이 됐었고요. 10월 20일. CPI가 발표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우리 지수도 거의 한 80포인트. 맞아요. 갭상승도 크게 나고 장중도 올려쳤던 그날이 일단 마지막은 됐는데 10월 27일 목요일 그날 이제 LG화학을 필두로 이 시작됐던 이 날마다 이제 대형주 폭등 장세 막 2일차 막 현대모비스 날마다 종목도 막 돌려가면서 3일차, 4일차, 5일차 뭐 카카오 계열도 이제 5일차 되니까 막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네. 11월 11일 그날은 이제 카카오페이 막 상한가도 치고 뱅크도 막 상한가 갔다 21% 가고 막 등등 여기를 필두로 이제 장세가 일단 좀 갸우뚱해지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고주 월요일 날 우리 투자하신 방송 11월 7일이었죠. 그날 딱 이제 요 방송 드린 그 화면이 요거였죠. 맞아요. 11월 11일이 주요한 단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그때로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은 시장 성격이 갑자기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그 양상들이 될 것이다 했는데, 역시 또 11월 11일이 맞아요. 하나의 또 포인트가 현재는 돼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서 초낙폭과대 대형주의 이제 순환 급등 장세 2주차가 딱 그 11월 11일로 마감이 됐고, 11월 7일 원고에서 그 11월 11일이 주요한 단기 변곡점이 될 것인데, 둘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그렇죠. 잡느냐. 이제 11월 11일 네. 이후 시점들이 하방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하방들 예를 들어 뭐 곧버스, 뭐 또 뭐 환율, 그리고 이제 뭐 VIX 그런 뭐 하방들이 아래쪽이 지수가 빠져야 좋은 것들이 단기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느냐, 아니면 대형주 장세가 이제 중소형주로 전이가 되느냐. 철저히 그 11월 11일까지는 대형주, 초대형주 네. 중심으로의 이제 장세였는데 이게 네. 중형주 또 이제 소형주 이런 쪽으로 전이되느냐 그런 또 포인트들 나타나는 게 이제 11월 11일 이후다 그랬는데 어느 쪽으로 이번 갔을까요? 주 보면 네. 이번 주 아니 지난주 보면 주 초반 분위기는 지수는 좀 막혀도 중형주 내지는 맞아요. 중소형주로 전이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코스피는 지난주에 계속 안 좋았지만 코스닥 지수가 한 화요일 날인가 2% 급등을 하기도 했죠. 그런 느낌이다가 이제 맞아요. 주후반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슬슬 넘어가면서 오히려 좀 하방으로 끼우는 듯한 그런 느낌들 속에서 어떻든 뭐 오늘은 또 오늘도 하락세가 하방으로, 나타났는데 네. 그런 지금 시점이고요. 일단 뭐 차트에서 이제 맥을 한번 주어보죠. 네. 현재 그 보면은 코스피 일간 차트 딱 보면은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딱 요거만 눈에 보여요. 요거만 눈에 보입니다. 11월 11일을 필두로 지수는 꾸역꾸역 하다가 이제 11월 11일 갭상승이 이제 80포인트 급등이 나온 이후 지난주 월화수목금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6거래를 보면은 네. 다 음봉이죠. 다 음봉. 6일이 그냥 연속으로 다 음봉입니다. 그렇다고 6일 내내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에요. 6일 중에 보면은 지난주 이틀은 강보합, 소폭 상승, 또 이틀은 약보합, 소폭 하락. 하루는 그래도 오늘처럼 한 30포인트 하락, 그게 목요일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루 하락에 이틀 약보합, 이틀 강보합인데 다 음봉으로 어떻든 만들었다는 거죠. 시가를 가급적
높게 가져가지고 종가를 가급적 좀 낮게 가져가면 같은 보합이어도 강보합이어도 오히려 이게 음봉들이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제 6거래일 연속 음봉인데 글쎄 운용력이 봤을 때는 그 6거래일 연속 음봉이다.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여기랑도 조금 비슷하죠. 8월 중순, 8월 15일 운용력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올 여름, 가을로 가면서 또 상승세가 역전되면서 이제 급락세로 돌변한다 했은 그 8월 중순이랑 얼핏 보면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네요. 차트는. 또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죠. 예. 네. 예를 뭐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를 필두로 해갖고 이제 11월 말 12월 달에 이러고 앞으로도 급락장이다. 계속해서, 네. 라고 봤을 때는 아니 이걸 급락장 가져갈 거면 뭐하러 여기 사람들 눈에도 뭔가 이상하다. 6거래일 연속 음봉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사러 달려들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이제 사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게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파생 뭐 선물이다 뭐 옵션이다 놓고 봤을 때도 야 선물 뭐 그냥 몇 배수 사야겠다보다는 왠지 폭락할 것 같은데 선물 매도 많이 해야겠다. 네. 콜옵션 사야겠다보다는 역시 풋옵션 왠지 풋대박 날 것 같다. 풋옵션 사야겠다. 막 이런 심리를 주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이제 11월 하순으로 가는 시점들이 오히려 시장이 다시 급락, 바로 실질적으로 또 급락하고 폭락하는 양상이라면 네. 굳이 이렇게 약한 척 보여줄 리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전 자리들도 이전 이제 네. 6월달 급락이 시작되기 직전 여기도 뭐 비슷한 이렇게 갭 좀 띄우고 이런 양상들이 있었지만 가급적 강해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삼성전자를 떠밀어 받쳐서라도 네. 시가총액 최상위를 어떻게든 유지 받쳐서라도 약한 가운데 이미 대중주들은 여기서 보면은 막 신저가 막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도 지수를 강하게 보이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그건 뭐 8월 달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1월 달 이제 1월 한 10일, 12일부터 이제 폭락 직전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종목들 대중주들은 막 신저가를 막 뚫기 시작하고 뚫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수를 강하게 보이려고 무지 노력하는 게 이제 급락을 앞둔 시점들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약하게 보이고 어떻게든 뭐랄까요? 그래서 주식을 오히려 뭔가 들고 있던 사람들을 팔게 만들려고 만드는 그 봉을 놓고선 이렇게 친절하게 음봉 하고선 거기서 급락을 주는 경우 글쎄 운용력이 봤을 땐 그런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좀 포인트가 현재되고요. 음봉에 섣불리 속지는 말아야겠다. 그렇죠. 무조건 이게 차트만 딱 보면은 코스피 네. 차트만 보면 야 이건 뭐 여지없이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있는데 맞죠. 그렇게 이렇게 뭐 연속 음봉을 6거래를 이렇게 줘가면서 그런 자리에서 급락이 나올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운용력도 지난주 뭐 한 목요일 금요일 넘어오면서 현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금 아마 연중 최대치죠. 연중 최대치 거의 한 40%대 가까이 현금을 갖고 있는데 연중 최대로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이렇게 막 폭락할 것 같아서가 아니고요. 이게 왜 연중 최대치가 되냐면 오히려 뭐 8월 달 중순 자리나 등등 그런 데서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고버스, 뭐 VIX 이런 하방을 투자를 해버리니까 현금이 없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막 하방을 그렇게 막, 질리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고, 현금도, 이게 현금이 있어야 또, 예를 들어 이번 주 중에도 종목들을 여기서 딱 타격해야 되는 기가 막힌 자리가 왔을 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예를 들어도 뭐 단 3%, 4%도 물려 있으면 그것도 팔구선 사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또 현금이지 뭐 그게 어떤 큰 막 뭐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 그건 그것까지는 또 아니고요. 다음 이제 보면은 코스피의 월간 차트 되겠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일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 드릴게요. 주요 차트들 중에 운용력이 봤을 때 코스피 월간 차트를 딱 보면은 딱 보이는 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2018년 연말, 2018년 연말, 2019년 연초 그거만 보여요. 그거만. 제 눈에는 그거만 보입니다. 그거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게 생겼었죠. 2016년 이제 한 가을 그때부터 해갖고 그때 이제 장미 대선 2017년 5월달 이제 장미 대선 저거 하면서
뭐 신정부 이렇게 뭐 이제 출범 기대감 해갖고 거의 지수가 한 5년 이상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에 갇혔지만 여기도 섹터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돌았죠. 막 뭐 여기서 뭐 중국 관련주, 화장품 뭐 등등 해갖고 중국 관련주는 막 지수가 한 업종 지수가 막 5배, 10배씩 막 오르는 그런 양상. 또 어떤 또 경기 민감 종목들은 또 이제 막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면서 그랬지만 그러고선 요 한 5년여의 이제 박스권 보이다가 그 2016년 연말부터 이제 2017년 이제 좀 조기 대선 그 시점 하면서 지수를 한번 또 기대감에 쓱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그 뒤에 많이 오른 게 있어서 그렇지 이때도 한 2,600, 한 1,800에서 2,600까지 이렇게 대세 상승 비슷하게 그래도 이게 단비 같은 상승이긴 했죠. 지수만 놓고 보면 지수가 한 5년 이상 갇혀 있다가 이제 밀고 올라갔던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제 또 내려왔어요. 2017년도 연중 이제 2017년 하반기 2018년에 갖고는 또 쓱 내려왔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이클 2020년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에 유동성이 대세 상승기 그러니까 거의 한 3,300까지 1,400포인트에서 3,300 밀고 올라가는 그 과정과 네. 그리고 고점을 만들어 놓은 과정과 고점을 만들고 이제 빠지는 과정 거기도 보면 크게 보면 한계 월봉에서 이제 장대 음봉 빈둥빈둥 또 장대 음봉 빈둥빈둥 장대 음봉 이러고 이제 빠졌다가 그러고 이제 처음 양봉 보인 게 이제 2018년도 이제 하반기 한 가을 늦여름 그 정도였는데 지금 딱 보면은 차트는 그냥 뭐 거의 그것만 딱 눈에 보여요. 그것만 딱 눈에 보인다.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위치다. 차트도 뭐 유사한 위치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조지표 오실레이터나 RSI 위치도 네. 거진 또 비등합니다. 비등하고 시장 분위기도 좀 비등하고요. 그때도 뭐 어떤 뭐 밸류적인 근원이나 어떤 저거보다는 물론 그 다음 2020년도의 유동성 장세보다는 유동성의 스케일이 작긴 했지만 2017년 거기 2016년 연말에서 2017년 거기도 유동성 장세 한번 왔다가 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유동성 장세 좀 빠져나왔던 그 과정들이었는데 그러고에 2018년 늦여름에 저 시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수에 있어서 이제 새해죠. 다가오는 새해 2023년 놓고 보면 하긴 뭐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올 가을에 대차게 좀 지수 좀 빼면 네. 그 벌써 그럼 네 번째 파동이잖아요. 네. 2018, 2021년 작년 8월을 필두로 대세 하락이 한 개 크게 나오고 두 개 크게 나오고 세 개 크게 나오고 네 번째 크게 나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양상들은 많은 분들은 2020년식의 뭐 유동성 장세나 뭐 이런 것들 대세 상승을 기대하겠지만 운용이 봤을 땐 눕는다. 지수는 기본적으로 좀 눕는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어요. 지수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공포스럽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탄력적으로 막 저 뭐 2,800, 3,000하고 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딱 순환매 장세죠. 섹터별로 보면은 또 막 한 두세 주 어떤 섹터가 확 강했다가 거기서 또 전에 강했던 섹터 또 밀려 내려오고 또 조금 주기가 긴 것들은 막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쑥 올라가고 그랬다가는 또 연중에 또 빠지고 이런 양상의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건데 현재 요거 한눈에 보여지는 걸로만 봤을 때는 역시 요런 거죠. 요런 거. 2018년 그 이제 운용력이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그 자리들 거기가 결국은 지금이니까 앞으로 내년도 뭐 연중 흐름에 있어서는 지그재그 등락 과정 물론 그 안에서 보면은 지수 뭐 또 한 4,500포인트 푹 올랐다가 4,500포인트 또 푹 빠지고 이런 양상들이 있지만 그런 양상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걸 조금 더 유추해 보면은 20년 연초식으로 뭐 내년도 연말이나 내후년도 연초 거기서는 한 두세 달 월봉을 확 뺐다가 그러고서 이제 유동성을 좀 붙이기 시작하는 대세 상승의 이제 사이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네. 그렇다고 24년도에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되면은 20년씩은 아닙니다. 그것도 20년씩은 반짝 그냥 팍팍 하고 올려놨다가 팍팍팍 하고선 그냥 거의 한 1년 월봉 한 12개, 14개 그거 갖고선 고점 치고선 빠지는 저건데 2024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기가 오면은 거의 좀 1년에 한 계단씩 차근차근. 진짜 차근차근이죠. 천천히. 네. 24년에
한 계단 만들었다가 뭐 봄이나 이럴 때 잠깐 또 이렇게 막 쇼크 주는 척 하고선 거기부터 이제 또 새로운 사이클이 25년에 시작해갖고 또 두 번째 계단 만들고 또 26년도 되면은 거기서 또 뭐 연말이든 연초든 뭐 봄이든 해갖고 한번 쓱 빼는 척 했다가 세 번째 계단 만들고 이러면서 거의 한 2027, 8년 그 정도까지 좀 차분한 듯 하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세지는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7년식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런 식의 대세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내년도는 아마 그걸 준비하는 기간으로 봐야겠죠. 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예. 월간 차트 보니까 네. 딱 요 부분이 보여가지고 예. 그렇고요. 네, 이렇게 코스피 차트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차트가 지금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차트의 모습들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스닥도 비슷한가요? 네, 코스닥은 또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달라요. 예, 코스닥은 이번에 저기 그 두 주 네. 급등 나올 때도 보면은 좀 상승세가 좀 무딘 가운데 오히려 지난주 여기였죠. 지난주 맞아요. 화요일인가 거기 갖고 코스피가 계속 약한 가운데서 퍽 하고 치고 올라가는 듯 했다가 결국 오늘 그거 딱 그 높이만큼 지금 음봉 딱 때리면서 빠졌는데 눈에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요거 갭 메꾼 거.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그때 10일에서 11일 넘어갈 때 어떻든 갭상승이 팍 하고 나타났는데 거기가 아마 717대였나? 예, 거기였는데 오늘 그 정도 딱 이제 다시 맞춰준 거, 갭 맞춰준 거 그건데 운용률이 봤을 땐 갭 부딪혔으니까 바로 튕겨 올라간다 보다는 아마 내일이나 요 조금 요거 여기 미끄러지고 빠지는 척을 슬쩍 했다가 그러고는 뭐 내일 오후장이든 뭐 내일 모레든 거기서는 또 다시 좀 튕겨 올라가는 모습들. 네. 차트는 뭐 세상 지금 뭐 가장 약하고 가장 지금 힘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좀 차트인데 운용률이 봤을 땐 오히려 화수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선 다시 또 튕겨 올라가는 그런 양상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코스닥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투자자 매매 동향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좀 계속 그쵸. 팔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최근 들어서. 네. 그렇죠. 10월 27일 이후에는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이 코스닥 투자자별 이제 동향인데요. 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사는 신용들은 좀 하다가 여기 이제 피크였던 11월 11일 그리고 맞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코스피 약한데 2% 지수 급등시켰던 11월 15일까지는 그래도 한 좀 이렇게 많이 물량을 좀 샀네요. 쏟는 네. 척하고 그러고 다음날 바로 팔았죠. 예. 다음날. 팔았네. 그렇죠. 맞아요. 1,590억 샀던 거 다음날 1,520억 바로 도로 팔고 그 다음날도 또 거의 한 900억대, 800억대, 오늘도 500억대 이러고 이제 졸졸 파인데 뭐 이걸로만 보면 뭐 그냥 뭐 외국인이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냥 이걸로만 보면 호구죠. 예. 딱 상투 치는 날은 그냥 왕창 조금씩 사다가 왕창 딱 샀다가 네네. 그렇죠? 예. 그러고는 그 다음 날 갖고는 그냥 또 이제 이렇게 팔면 그런 면들은 있는데 글쎄요. 이걸로 어떤 뭐 패턴을 정의하긴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눈에 더 띄는 거는 이런 뭐 기타 금융 그리고 뭐 이래 요거 전반적인 기관 쪽 이쪽은 좀 팔자 경향들이 계속 좀 파란 게 많이 있잖아요. 이쪽은 좀 파란 받치고 네. 그래도 뭐 개인 혹은 11월 15일 이전까지 외국인 여기가 좀 빨간 받치고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관 쪽이 적극적으로 지금 코스닥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장 확신을 갖고선 끌어당기거나 붙어보겠다 이거보다는 좀 그렇죠?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지금 전략들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코스닥이 흥이 나야 또 대중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군단의 대중주 스타일의 이제 대형주를 또 선호하는 층들도 있지만 또 이제 중형주, 중소형주 이런 걸 또 선호하는 층들이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막 뜨겁다기보다는 좀 뭔가 미지근하다. 좀 차죠. 찰 정도예요. 그렇죠. 좀 찬 느낌이 차가운 들죠. 정도로. 그런 면들이 역시 코스닥 네. 영향들이 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좀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코스피 동향들 놓고 보면 역시 이것도 10월 27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좀 사다가 네. 11월 11일 날 한 7천억까지 좀 샀다가 그리고 지난주는 좀 사는 척 파는 척 하는 가운데 파는 날이 좀 수량이 좀 컸다가 이번 주 팔자인데 그렇다고 뭐 양이 크진 않아요. 오늘도 지수는 좀 꽤 빠졌지만 뭐 한 1640억 수준, 뭐 11월 18일 뭐 매수한 수준이니까 그래도 중립 이상은 계속 좀 지켜가는 게 외국인 수고 그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눈에 띈 건 역시 연기금이죠. 예, 코스피에서는. 예? 그렇죠. 뭐 양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냥 뭐 계속 또 그냥 뭐 주로 팔자 기조 예, 네. 나오고 있는 연기금 예, 그런 게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시점들이고요. 연기금은 왜 이렇게 계속 팔고만 있을까요? 예, 그걸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코스피 선물 쪽, 선물 쪽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추세는 없습니다. 예, 그 뭐 11월 10일 그리고 11월 17일 이런 데서 외국인 좀 한 4천억대 좀 매수세가 좀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보통 어떤 의중을 갖고선 사거나 파는 그런 양상에서는 1조 내지는 1조 5천억 내지는 1조 근처 그 정도는 돼야 또 이게 외국인이 어떤 의중이 보인다 하인데 뭐 그냥 중립적인 정도 그 정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보면은 그냥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서 뭘 수량들을 현물이든 선물이든 뭐 강하게 어떻게 뭘 이걸 뭘 사는 척 약간 저거 하는 척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살곰살곰 그냥 지수 조절 정도 나타나는데 어떻든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봉 나타난다 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선물이거든요. 네. 지수가 뭐 오랜 연중 내내 보면 외국인 선물, 외국인들이 선물 뭐 장중에 요즘 뭐 한 1,500개, 2,000개 그 정도 갖고도 그냥 얼마든지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지금 양상들인데 그래서 아주 어떤 뚜렷한 막 의중을 보인다 그런 시점은 또 아니고요. 다음 네. 다음 이제 원달러 환율 보겠는데 아주 뭐 기괴하죠 이것도. 아주 기괴하다라는 기괴합니다. 표현이 그죠? 맞는 것 같아요. 8월달 딱 중순 그 필두로 해갖고는 추세적으로 좀 강한 양상, 강한 모습 좀 보이다가 또 여기 한 11월달 초순 여기 와서 또 수직으로 급락이 나왔죠. 수직 급락. 또 지수가 종목 장세가 아주 탄력적으로 돌아가던 10월 27일 이후에 고국면에서는 딱 멈춰놓고 네. 오히려 11월달 그 한 지지난주 국면 거기에서 이제 네. 수직으로 그냥 내리꽂았다가 또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보면은 한 3, 4거래일 정도 빈둥대다가 조금 모양을 잡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오를까요?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운용력이 뭐 연중 내내에도 항상 그 1차적으로는 1,450원,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1,530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기 1차에 1,450원은 거의 무조건 닿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반면에 여기가 폭이 크진 않지만 80원 폭분이 안 되지만 1,450원을 만약에 뚫고선 1,530원까지 밀고 올라가는 양상이면은 80원뿐이 안 되는 폭이지만 증시가 거기는 상당히 클것 충격을 같아요. 네.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구간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역시 요번에 일단 그 1,444원 딱 뭐 1,450원 근처 그 정도에서 일단 수직으로 엎어는 났는데 글쎄 조금 요 환율 차트는 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가격대 수직으로 빼놓고 요양상 다시 이걸 올려치지 않겠다. 라기보다는 요걸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조금 힘이 네. 다시 좀 솟아나는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원달러 환율 차트는 그래도 조금 하루 이틀 좀 지켜보자.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또 근데 이런 건 주로 다 하방들이잖아요.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시그널이냐 어떠냐 하는 것들이 뭐 환율 또 VIX 유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또 VIX는 전혀 또 반대 얘기를 해요. 환율은 어쩌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이번 주 딱 한 화수목 거기에서의 어떤 이제 모양이 또 중요하고 그런 부분인데 VIX는 이거는 운용률 봤을 땐 이거는 다운이다, 다운. 예. 얘는 또 다운이에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옛날에 한 10년 됐죠. 2012년 가을 정도에 요런 그림을 놓고는 제가 태산 뒤에 신선봉이다
예, 이건 중장기 급락 신호다. 라고 했던 10년 전에 했던 그 태산 뒤의 신선봉 그 패턴인데요. 이건 거의 예, 안 좋은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요. 좀 그러니까 중장기가 사이클이 이제 빠지는 그 흐름들이 나올 때 이게 요건데 그러니까 VIX가 중장기 하락이면 사실 장에는 좋은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단 막 폭락들이 막 기다리진 않는다는 얘기니까 VIX는 변동성 지수 네. 그렇죠?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이렇게 수직으로 승천하는 게 VIX잖아요. 예, 그러니까 VIX가 중장기적인 추세 하락길 접어든다면은 또 폭락세는 없다 그런 거고 아까 그 환율이 솟아난다 하면은 그건 또 폭락세가 나타난다 이건데 네. 서로 좀 상치되는 아, 예, 그런 그럼 면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좀 있어요. 중간을 지켜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올린 척 내린 척 올린 척 내린 척. 또 그런 아닐까요? 답이 나올 수도 있구나. 네. 예. 또 그런 거 같기도 둘이 하고 지금 아까 완전히 좀 반대의 처음에 모습을 코스피 보여주고 월간 차트 할 있어서. 때는 예, 결국 또 코스피 월간에서는 그런 그림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내년도 거의 하반기, 네. 연말 예, 그런 시점까지. 이게 태산 뒤의 신성봉 이게 뭐냐면요. 네. 앞에는 산이 하나 그래도 이렇게 예. 좀 이게 하나의 산이 꽤 산이잖아요. 많아요. 이게 하나의 네. 산. 그렇죠. 뭐 중국에 이제 막 이렇게 큰 뾰족뾰족한 산으로. 이런 예, 뭐 이렇게 뭐 절벽이 있는 산처럼 이게 하나의 산이잖아요. 산. 예,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벙 저 뒤에 이제 구름 넘어 막 안개 넘어 예, 예, 그렇죠. 예, 보면 이렇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중국 옛날에 이제 뭐 뭐랄까요? 옛날 그림 내지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도사, 배추도사 시절. 그렇죠. 그 이게 그림. 수묵화. 그렇죠. 산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저기 이제 뭐 안개 낀 이제 저 먼 뒤에 이제 큰 앞에 태산 뒤에 이제 막 이렇게 신선봉처럼 이렇게 붕 구름 뒤에 이제 이게 봉우리 딱 쌍봉으로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어디서 주로 나왔냐면 2012년도 거의 한 연말 한 10월 11월 그쯤 되면은 그때 조선주 그리고 중화학주 막 그때가 이제 건철조화, 건설철강, 조선화학 이런 굴뚝주, 주무장대주들이 2000 그 한 뭐 7, 8년 사이클 거기서 이제 빠졌다가 다시 두 번째 파동 만들고 그러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2013, 14, 15, 16, 17, 18, 19 심지어 지금까지도 조선주 월봉 보면은 그냥 계속 빠지기만 하고 반등 더블 나봐야 그냥 거기에 비하면은 그냥 바닥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주로. 예, 그러고 대세 하락이 시작될 때 딱 요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보면 이제 큰 산 뒤에, 예, 이렇게 신선봉처럼, 예, 이 안개 구름 뒤에 신선봉처럼 쓱 올라가서 쌍봉 만들어 놓고 이러고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흐물흐물하고. 그럼 VIX가 그런 네. 양상이 나온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어떤 저점의 붕괴, 단기 폭락, 투매 이런 거에 대한 유발이 또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VIX는 오히려 이게 좀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예? VIX랑 각각이 환율이랑 보여주는 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항상 있는 그대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항상 조급해요. 그래서 뭔가 선택하고 싶죠.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죠. 아직 뭔가가 좀 알쏭달쏭한 가운데서도 네. 동그라미냐 X냐 혹은 위냐 아래냐 폭락이냐 폭등이냐 미리 알고 미리 대응을 하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그거보다도 하나라도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게 근데 판단을 제일 좋은 하게 거는 되는 것 딱 같은데. 그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폭락이 시작된다 하면은 폭락 한 달 전, 두 달 전에 폭락을 예상해 가지고 어떤 포지션 세팅을 한다? 네. 좋지 않죠. 네. 왜? 폭락하기 직전까지는 최대한 강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급등이 이제 한 두어 달, 세 달 후에 나타날 것 같다? 네. 그럼 두세 달 전부터 이제 막 또 저거 하면 또 안 좋아요. 예. 급등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해요? 엎어 뜨리고 나서 사람들 투매 받고 나서 급등 시작하는 거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각각이 보여주는 것들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은 하방을 뜻하는 것들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야, 완전 자리가 잡혔다. 또 위를 얘기하는 것들,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막 대중주가 신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거지로 종목들 받쳐가지고 거기서 어떤, 뭐, 아일랜드 리버스를 만들든,
예. 뭐 하여간 뭐 부정적인 시그널들은 죄다 박아놓는 그 시점들이 또 나와요. 그럼 거기는 절대적인 하방 자리죠. 아래쪽으로 지수가 폭락이 나오는 자리. 네. 근데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시점은 그거 자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거기서, 반드시 지금 빨리, 동그라미가 있을까? 동그라미가 있을까? 네. 뭐하러 그래요? 그렇죠? 그럴까요? 네. 좋아요. 그럼 환율이랑 지금 VIX가 지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차트가 뭘까요? 그렇죠. 유가죠, 유가. 예, 원유 유가. 선물, WTI 네. 유가. 예, 유가인데, 유가는 부정 시그널이 지금 제법 뚜렷하게 나와요. 일간 차트 안에서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 쇼크 그 이후죠. 거기서는 뭐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 3차 상승기, 4차 상승기 했다가 작년도 이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침공 그거 나오면서 슈팅이 푹 하고 나왔고 슈팅이 푹 하고 나오니까 다섯 번째 상승마디에 결국은 돌아놓고 보니 뭐 쌍봉이잖아요. 보통 주식도 상투 칠 때 1, 2, 3, 4 중장기 사이클 만들어 놓고 쌍봉 아니면 헤드앤숄더 만들고 이제 중장기 대세하라 그렇게 가듯이 그러고선 이제 지금 10월달, 11월달 여기서 반등이 나올까 다시 엎었다가 반등이 나올까 다시 엎었다가 중장기 사이클 자체는 지금 위로 가겠다는 얘기보다는 아래로 가겠다는 지금 큰 그림이 그래도 좀 보이는 그런 지금 봉차트에서의 얘기와 그리고 지금 오실레이터나 RSI 보조지표 쪽들 가서 보면은 리테스팅 떴단 말이에요. 주간 차트에 2주 동안에 양으로 넘어올래다가 음으로 다시 전환되는 리테스팅이 떴다. 그럼 역시 또 신뢰도 있는 아래쪽 시그널이죠. 유가가 지금 80불대 거기서 오히려 뭐 70불대 혹은 그 미만으로 밑으로 수그러지겠다는 시그널들이 주로 지금 떠 있는데 요 해석이 참 알쏭달쏭한 거예요. 이거는 차트에서는 아래쪽을 지금 가겠다 하고선 이게 돼 있는데 네. 원유가 아래쪽으로 가겠다면 그것을 시장의 긍정적 시그널로 봐야 되냐, 시장의 부정적 시그널로 봐야 되냐. 이게 참 알쏭달쏭한 거죠. 네. 유가가 아래쪽으로 저간다면 올 연중에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들, 뭐 러시아 관련된 지정학적인 이슈, 또 뭐 미국과 또 뭐 또 사우디, 뭐 또 중국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지정학적, 군사적 이런 부분들이 완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유가가 하강되는 안정화되는 그 구간으로 지금 가는 거구나 한다면은 이건 긍정적 시그널인데 네. 거꾸로 경기 둔화, 침체. 그렇죠.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네. 뭐 또 이제 뭐 오늘은 또 뭐 중국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있었지만 이런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그게 또 봐지면은 그건 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럼요. 또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유 선물은 아래쪽으로 가겠다. 그걸 상당히 좀 제법 신뢰도 있게 주고 있는데 요걸 주식 시장에 대한 해석을 놓고 본다면은 또 그런 또 이게 딜레마가 있는 게 유가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섣불리 시장의 방향성을 좀 파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트들이 조금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말 연초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산타랠리 지수가 이제 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상당히 뭔가 아직은 뭐랄까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냥 딱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분위기대로 시장이 이제 또 다시 11월 다시 이제 저점을 찍으러 간다 저점을 깨러 간다라고 막 저거 하는 것도 많이 섣부른 면이 있고 또 뭐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전해주는 이제 차트들을 봤는데 사실 우리가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부터 살펴보면서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이거 역시도 운용용 눈에는 요것만 보여요. 요거 여기 2019년도 연초. 아까 코스피 그 지수 월간 차트에서는 2018년도 연말 19년 넘어올 때 거기만 보인다고 했듯이 삼성전자의 지금 월간 차트 놓고 봐도 딱 19년도 연초에 이거 월봉 뿡 하고 한번 올려준 거 있잖아요. 그 이전 사이클들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세 상승 사이클. 삼성전자가 2016년도 연중으로 오면서 연초 연말 2배 올랐었죠 그때. 그때 주가로 아마 한 120, 130에서 한 250, 260 이런 식으로 연중
더블. 그러니까 2016년 거기 아까 뭐 17년 넘어올 때 보면은 지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그 상반기까지 그래도 한 1800, 1900에서 2600까지 올랐다고 돼 있는데 거기 장세가 나름 신고가로 올라가는 대세 상승 장세였는데 네. 대중 투자자들의 느낌이 그렇게 막 뜨겁진 아니 막 이렇게 막 뭐랄까 막 신나진 않았어요. 신나진 않은 게 삼성전자를 따블을 주니까 대중주가 별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지수 700포인트 올라갈 폭을 갖고선 삼성전자가 따블을 놔버리니 예, 여타 종목들한테 이제 뿌려질 목이 좀 부족하니까 오히려 그 이전 시점 지수가 박스에 걸려있던 2013, 12, 13, 14, 15는 막 대중주들 막 중국 관련주 어떨 땐 막 이제 소비주, 게임주 어떨 땐 또 무슨 주 해갖고 막 예, 막 그냥 큰 폭으로 막 이게 움직였는데 이때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또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아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2020년 거기서는 삼성전자가 그 이제 3월달, 4월달에 조금 올라가는 듯하다가 5, 6, 7, 8, 9까지 10까지죠. 계속 좀 갇히다가 11월, 12월, 1월 거기서 이제 팡 하고 올려치는 이제 상승 줬던 게 요 하나의 사이클이었고요. 그리고 뭐 줄줄줄 흘러내려가는 건 뭐 똑같습니다. 그때도 네. 이제 줄줄줄 빠지다가 두 달 그 양봉 한번 중간에 줬다가 또 줄줄줄 이번에도 이제 줄줄줄 세다가 작년 가을 연말인가 거기서 양봉 한번 줬다가 월봉 양봉 한번 줬다가 또 줄줄줄 샜던 그런 시점인데 딱 요게 보여요. 요게 딱 눈에 특징적으로 19년 연초. 그럼 요걸 유추하면 또 뭐냐? 빈둥빈둥이죠. 빈둥빈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빈둥빈둥. 네. 그렇죠? 내년도 뭐 가을이나 근데 이거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 급등을 할 수 아니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빈둥빈둥 막혀 있다 하면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대중주들이 네. 어떻든 힘을 또 삼성전자가 묶여 있어야 흔히 시가총액 뭐 상위권 주 중에서도 대중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대중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투자하는 그런 대중주들이 막 이제 역동적인 순환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삼전이가 꾸역꾸역 그냥 지수 다 잡아먹어 버리면은 대중주들은 그렇죠. 변동성 떨어지고 아주 재미없는 그 양상들이 되는데 또 그런 또 긍정적인 면은 또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현재 또 월간 차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운영이 저희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47분이에요? 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좀 많이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또 안 좋은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네, 하이닉스가 얘는 있는 어때요? 이유는 네. 딴 게 아니고요. 이 보면 이거 하이닉스 지금 언제야 지금 저 11월 초 지금 현재까지 양상 보면은 이건 완전히 거의 뭐 대중 투자자들 골탕 먹이기 대작전이죠. 그죠? 예, 좀 또 팍 엎어뜨렸다가 대중 투자자들이 야, 이 하이닉스가 그냥 또 신적 같게 우선 이제 막 내려갈래나 보다 하고서 손절치면은 꾸역꾸역 오르다가 또 쌍바닥인 것처럼 갭상승 딱 주면은 거길 필두로 또 졸졸졸 세다가 막 개파락도 나왔다가 개파락 나와서 손절치면은 이제 또 장중 양봉 줬다가 지금 막 이런 상황들인데 요런 거만 보면은 이거 매매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 막 드실 거예요. 야, 이거 몹쓸장이네. 이거 그야말로 개인 투자자, 대중 투자자 이거 뭐 골탕매 손절 치면 올려치고 따라 붙으면은 그 내리꽂고 대중 투자자 골탕장이네 막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롯데 케미칼 봐도 역시 같은 비슷한 면들이 있죠. 네. 예, 여기는 그래도 친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뭔가 돌파가 나오고 오를 것 추세가 나오는 것 같으면은 딱 때려 눕히고 저거 하는데 이게 그 종목들이 여기가 이게 딱 그냥 지금까지 한 보름 한 20일 정도의 양상들을 보면은 그냥 골탕 먹이기에 불과한 것 같아도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요거 요 넘어갔네요. 차트. 네. 다시 앞으로 할게요. 네. 얘네들도 보면은 사실 그냥 차트에 딱 충실하게 저거 하면은 어차피 매수 타점 여기뿐이 안 나오거든요. 요 동네뿐이 안 나와요. 거기 말고 매수 타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금 장에 있어서의 이런 특징들이 그걸 어떤 막 추세를 기대하고 큰 사이클을 기대하고 이래버리면은 먹은 것도 다 토해내고 뭐랄까 먹지도 못하고 먹은 것도 다 토해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장. 그냥 딱 차트에만 충실하고 짧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롯데케미칼이도 보면은 딱 여기 뭐 양해 리테스팅 주고 시그널 크로싱 나오고 신저가 깨고 내려갈 것처럼 거분줘도 딱 거기 타점은 거기뿐이 안 나오는데 거기 말고는 또 매수 타점이 없는데 그런 거. 또 여기서 이제 좀 저항점 어느 정도 저거하면 막 이제 뚫고 올라가서 뭐 추세 낼 거다 기대하지 말고 다 그냥 이익 실현 또 해야죠. 이익 실현하고 또 그러고 모양 잡고 있는 것들 사고. 네. 그래서 11월 4주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막연히 이제 뭐 연말 이제 장이 강해지겠지 하고선 그냥 막 종목들 뭐 부여잡고 투자하는 그런 전략 내지는 뭐 무조건 또 이제 뭐 좀 분위기가 막 6거래일 연속 음봉 이러니까 무조건 또 이제 뭐 보수적인 전략 그런 거보다도 매매는 할만해요. 매매는 이번 주도 충분히 할만할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 유형이면 상위가 낫겠죠. 상위 내지는 좀 유동성 거래량이 큰 거. 그래야 이게 짧게 지금은 뭐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막 이렇게 끌고 갈 장보다는 딱 뭐 양봉 한 2번 뽑으면 이제 팔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시총이 작아버리면은 그게 좀 애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이 크고 거래대금이 그래도 좀 활발한 것들 그걸 갖고선 딱 뭐 차트에 충실하면 됩니다. 차트에서도 뭐 보조지표 대표적으로 운용력이 늘 보여드리는 MACD 오실레이터나 RSI고 차트 좋은 시그널 나오면 그냥 매수하면 또 이번 주 지난주도 뭐 지수 안 좋아도 그냥 여지없이 또 오릅니다. 그리고 또 시그널들이 조금 저항점 뭔가 부대낀다 하면은 미련 갖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럼 또 일간 차트에 있어서도 좀 패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또 꽈배기처럼 또아리를 트는 형태 내지는 또 바닥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단을 하나씩 만드는 형태 그런 일간 차트의 패턴들 다 뭐 차트에 충실해서 근데 제일 또 중요한 게 가급적 짧게 너무 욕심내지 마라. 어떤 한 단계 그래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더 어떤 추세를 만들고 뭐가 할 거다 막 그거 기대해 버리면은 먹은 것도 2, 3일 있다 다 토해내니까요. 가급적 좀 짤막하게 현재 뭐 지난주 이번 주도 보면은 종목들 다 그래요. 시그널 나온다.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인가요 지금 이 그렇죠. 종목이? 저점에서 이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솟아날 그럴 모양들 보인다. 뭐 매수하면 되죠. 매수하고 뭔가 이런 데는 또 욕심 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파란 구름대 저항점 막 뚫고 넘어가 있는 듯 하다가 만다 그러면 그냥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팔아버린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지. 안 팔면 그냥 다음날 다 음봉. 어떤 종목도 다 또 음봉 맞습니다. 그리고 전혀 막 안 그럴 것 같아도 시그널 잘 나오는 종목. 벌써 한 3개월 가까이 막 어떤 저항을 만들고 여기가 걸리는 듯한 양상. 그러나 여기서는 딱 시그널이 또 나오죠. 지지난주짜리 이런데 밑에서 딱 시그널 나옵니다. 그럼 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안 오를 것 같아도 매수. 여지없이 또 올라요. 올라서 이제 막 우와 중장기 지금 라인 때 깨고서 이제 막 돌파 나오고 이제 대박 날 건가 보다 하면 여지없이 또 팔면 됩니다. 지금 너무 긴 목표 갖지 말고 SK 케미칼 이런 것들도 그냥 쉬운 요런 모양새들이잖아요. 그냥 저점 부역에서 이제 등락 하다가 시그널 어느 정도 좀 돌파 나오고 뭐가 지금 여기는 주간 차트에서는 시그널이 아주 잘 나왔었는데 나오면 매수 나와서 또 양봉 툭툭 나오면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또 매도. 욕심내지 마라. 지금은 짧게 그러고 끊어가는 그런 장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것도 언제야 한 7, 8월 달 8월 달 말에는 굉장히 뜨거웠었다가 졸졸 하고 이제 빠지다가 여기 요 영역대 한 10월 달 11월 달 보면 여기서 좀 다중바닥기 있게 왔다 갔다 음봉인 듯 오를 듯 말 듯 거기서 여기서 딱 사인 거죠. 매수하고 뭔가 돌파가 나와서 이제 또 정고점 뚫고 가는 대박 나올 것 같다. 뭐 여지없이 팔면 됩니다. 뭐 한 4, 5일 동안에 그래도 뭐 몇 프로 4, 5일 동안에 그래도 한 15% 이상 먹었으면 아유 요즘 장에 뭐 잘 먹었다 하고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데 일간 차트의 그 모양들이 주간 차트에 보면 정확히 시그널 나오죠. 그 딱 저점 자리 그런 데에서 MACD 오실레이터 음의 막대 이제 축소시키면서 모양 딱 잡고 RSI 값 45도 시그널 크로싱 정확히 나오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도 차트 꼼꼼하게 보인 거. 차트에서 매수 시그널 나오면 시장 좀 애매하다. 그래도 그냥 뭐 사인 거예요. 사면은 또 여지없이 양봉 주고 올려쳐 주고. 근데 어떤 또 시세를 좀 줘서 대중들한테 이제 좀 화제가 되기 시작하고 뭔가가 이게 막
중기 흐름을 만들러 갈 것 같은 막 느낌을 준다? 바로 매도. 무조건 매도. 무조건 매도를 해야 모양을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네.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금요일, 뭐 이번 주, 뭐 내일 모레 계속 또 새로 모양 잡아주고 새로 모양 잡아주는 놈을 살려면은 먹은 걸 팔아야죠. 먹은 걸 안 팔면 한 방, 두 방, 음봉 맞아버리면은 또 서운하거든요. 13%, 15% 올랐다가 음봉 한두 방 맞아갖고 4% 된다? 서운하니까. 뭐 그렇게 좀 짧게. 그래서 차트에만 오로지 충실해라. 그리고 좀 짧은 관점, 그리고 좀 시가총액 커야 또 이게 좀 짧은 매매가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강조드리는 시점입니다. 네. 자, 차트만 보는 게 좋은 장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강의 들어봤습니다. 11일 특히나 변곡점 이후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에 충분히 대응을 한다면, 충실하게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시장, 또 수익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 체크포인트 전해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차트가 보여주는 미묘한 시그널들을 잘 포착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방법들은 또 운용 형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대병동 장세 특집 방송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11월 24일 목요일 밤 9시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운용 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명준우 운용 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